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후공정 과정 중 전자 패키지의 RF 전송 특성 및 노이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년마다 2배씩. 와, 대단하군. 올해로 벌써 6년째라니. 선배님,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재밌는 기사라도 났나요? 황해 법칙이 우리도 어김없이 들어맞았어. 황해 법칙이요? 그게 무슨 법칙이죠? 자네, 정말 황해 법칙을 몰라? 네, 제가 아는 건 머피의 법칙 정도? 이 사람 공부 좀 해야겠군. 황해 법칙은 말이야. 아니지. 내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자네가 직접 검색해보라고. 황해 법칙이라?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뿐 아니라 전자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오늘도 퇴근 일찍 못하겠는데요. 선배님이 내주신 숙제를 다 하려면은요. 이 친구 엄살은.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이에 따른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전자 패키징의 기능과 그 요구 조건을 살펴보고 패키징의 종류와 공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현재 전자 패키징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전자 패키징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구 조건을 설명할 수 있으며 종류와 기술 동향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패키징은 패키지 내의 저항과 인덕터, 캐패시터뿐만 아니라 칩과 칩, 카드와 카드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유기적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집니다. 첫째로,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류의 통로 제공과 둘째로, 실리콘 칩의 회로를 통과함으로써 들어온 신호의 재분배, 셋째로 회로에 생성된 열의 발산 및 제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 및 유지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자 패키징의 기능을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조건을 덧붙이자면 연구 목적이 아닌 실제 상용화된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수록 더 좋겠죠. 열 방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패키지 전체를 순은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자제품이 갈수록 경, 박, 단, 소화되는 경향에 맞추어 패키지 전체의 크기도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 전자 패키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PCB 보드에 능동 또는 수동 소자 등을 실장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관통형 패키지 또는 관통형 실장 기술이라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PCB 보드에 구멍을 뚫어 소자의 리드 프레임, 즉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칩에 발을 넣고 PCB 보드의 반대면 솔더링 등을 통해 실장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표면 실장 패키지 또는 표면 실장 기술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PCB 보드 표면 위에 리드 프레임을 바로 실장하는 방식으로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관통형 패키지 형식보다 이점이 있어 최근에는 대부분의 소자들이 표면 실장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키지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전자제품에는 여러 특성을 가지는 부품이 실장되어집니다. 따라서 부품의 특성에 맞는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좋은 성능의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IC 칩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IC 칩은 참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이 양쪽에 있는 것도 있고 사면 전체에 있는 것도 있고 리드 프레임이 없이 칩 안쪽 면을 통해 실장된 것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칩의 실장 방식은 크게 THP와 SMP 방식으로 나뉘고 이를 토대로 IC 칩의 종류를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리드 프레임의 발 하나하나가 패키지에서는 I/O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데요. I/O 게이트란 신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칩의 형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유는 갈수록 전자제품이 소형화, 다기능화되고 빠른 전송 속도가 요구됨에 따라 I/O 게이트 수를 증가시키고 I/O 게이트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BGA나 CSP 방식으로 칩을 제작하였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리드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 실장하였을 때는 칩의 가장자리밖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I/O 게이트 수를 위하여 리드 프레임 간의 간격, 피치 사이즈와 선의 굵기 등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었으나 공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플립칩의 대표적인 경우인 BGA나 CSP 방식을 적용할 경우 칩의 전면을 활용할 수 있어 I/O 게이트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고 기존의 리드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와 같은 I/O 게이트 수를 갖는 칩을 플립칩으로 제작할 경우 칩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MCM 기술은 첨단 기술로서 고급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MCM 기술은 기존에 패키지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들을 PCB에 실장하던 개념을 없애고 패키지되어 있지 않은 베어다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소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술로 이에 따른 장점으로는 경박 단소 모듈 제작, 전기적 성능의 극대화, 전체 소모 전력의 감소, 발열량 감소, 향상된 신뢰성 및 고장 수리 가능 등이 있습니다. MCM 기술은 기존의 PCB에 SCM으로 패키징하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술로서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제품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인텔의 듀얼 코어 CPU 칩은 대표적인 멀티칩 패키지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칩 안에 2개 이상의 칩을 실장함으로써 최소 2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와이어 본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시된 방법이 플립칩 본딩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립칩 본딩은 칩의 전면을 활용하여 본딩할 수 있기에 와이어 본딩에 비하여 I/O 게이트 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플립칩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와이어 본딩의 경우 패턴이 형성된 칩의 면을 위쪽으로 놓고 본딩을 하지만 플립칩의 경우 패턴이 형성된 면을 아래로 하여 보드와 바로 본딩하기 때문에 플립, 뒤집다, 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BGA는 2차원적 평면의 격자 형식으로 분포된 솔더 볼을 통하여 패키지와 PCB 등과 전기적,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와이어 본딩을 통해 주변 실장 형태보다 단위 패키지 면적당 많은 I/O 수를 가질 수 있으므로 논리 소자와 같은 고성능 패키지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BGA 방식은 와이어 본딩 방식보다 접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낮은 인덕턴스와 캐퍼시턴스를 가지며 칩 아래에 있는 솔더볼 자체에서 열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적 특성이 우수하며 제품 생산 시 솔더의 표면 장력에 의한 셀프 얼라이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 소자용 BGA 패키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칩 다이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다이는 금속 기판상에 접합됩니다. 이때 다이와 금속 기판 사이의 절연을 위해서 중간에는 절연층이나 접착제가 삽입됩니다. 다이의 패드와 기판의 랜드는 와이어 본딩 기술을 통해 연결되며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 소재로 이루어진 금속 트레이스를 통하여 랜드와 볼 또는 비아로 연결됩니다. 최종적으로 비아는 BGA 볼의 패드와 연결되며 솔더볼을 사용하여
외부 기판과 BGA 기판은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BGA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BGA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I/O 게이트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표의 BGA의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 BGA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PGA는 파인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입니다. FPGA는 기존 BGA 패키지에서 하면 입출력 단자인 볼 사이의 피치를 줄여 제시된 구조로 기존 제품보다 제품의 최종 크기가 작고 얇고 가벼운 특성을 가지게 되어 최근 휴대용 전자제품이나 슬림형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FLGA는 파인 랜드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LGA는 반도체 패키지의 밑바닥에 칩 전극을 어레이 형태로 형성한 패키지 방식으로 QFP에 비해 다수의 입출력 전극을 작은 패키지에 수용할 수 있으며 리드의 인덕턴스가 작기 때문에 고속 칩에 적합한 패키지입니다. TBGA는 테이프 BGA의 약자로 격자 구조 탭 테이프와 BGA의 장점을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탭 테이프에 보강판을 접착시킨 후 칩을 플립칩 방식으로 실장하고 탭 테이프의 반대쪽은 BGA 형태로 솔더볼을 실장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며 방열판을 칩의 뒷면에 부착시켜 칩으로부터 직접 방열시킵니다. TBGA는 PBGA와 CBGA보다 미세 피치화가 가능하여 매우 큰 수의 I/O 접속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PCB와의 열팽창 개수 차이가 비교적 작아 열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BGA에 비해 열적 전기적 특성이 향상된 BGA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비티가 아래로 향하여 경제적이면서도 두께도 얇고 뛰어난 전기적 수행 성능을 향상시킨 패키지입니다. 주로 그래픽 칩, ASIC, DSP, PLD 등에 적용되어집니다. PBGA는 플라스틱 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입니다. PBGA는 종래의 세라믹 기판을 사용한 CBGA, 즉 세라믹 BGA와 대비 제조 단가가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드 프레임을 사용한 DIP나 QFP 대비 인덕턴스가 낮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히트싱크를 설치하여 열 방출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 ASIC, 게이트 어레이, 메모리, DSP, 그리고 칩셋의 최적의 패키지입니다. 따라서 고성능이면서 휴대하기 편하고 소형인 셀룰러폰, 무선기기, 랩탑, 비디오 카메라, 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패키지 공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패키징 공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제로 레벨은 칩을 만들기 위하여 베어 실리콘 웨이퍼에 여러 가지 공정하는 단계를 말하고, 퍼스트 레벨은 이렇게 제작된 웨이퍼를 다이싱하여 칩을 제조하고 간단한 모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컨드 레벨은 이렇게 제작된 작은 모듈들을 실장하여 CPU나 GPU 등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서드 레벨은 카드나 보드에 이를 실장하는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 레벨은 이렇게 제조된 여러 부품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단계, 즉 구동이 가능한 하나의 제품으로 조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란 모듈을 제작하기 전에 웨이퍼 자체의 도금, 증착, 에칭, 패터닝 등의 공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 단순화를 위해 제작된 웨이퍼를 다이싱하지 않고 웨이퍼 통째로 본딩을 한 후 각 모듈로 다이싱을 하는 패키징 공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퍼스트 레벨 패키징은 제로 레벨 패키징에서 제조한 웨이퍼를 각각의 칩으로 다이싱하여 단순한 모듈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THP 타입과 SMP 타입의 칩을 기판에 붙이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MCMD의 D는 디포짓의 약자로서 반도체 칩 제조 공정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도체로는 동 또는 알루미늄 필름을, 절연체로는 유전체 상수가 낮은 폴리머 계통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금속 도체는 대개 진공 증착과 전해 도금법을 사용하며 포토리소그래피와 에칭을 통해 원하는 도선 회로를 제조합니다. MCMD는 MCML이나 MCMC에 비해 매우 작은 선폭, 선 간격, 비하 크기 등을 갖고 있으므로 뛰어난 전기적 성능을 갖고 있으며 단위 기판 면적당 칩 면적 차지 비율이 매우 높으나 가공 비용이 높은 것이 현재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CMC의 C는 세라믹의 약자로서 이는 종전의 세라믹 하이브리드 기술로부터 유래합니다. 주로 절연체로는 알루미늄이나 세라믹이나 유리를 사용하며 도체로는 절연체와 함께 소결된 텅스텐, 몰리브데늄 또는 저온용으로는 구리를 이용하며 그 용도로는 주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이나 군사용 또는 항공산업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MCMC의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세컨드 레벨 패키징 및 MCM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CM 기술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발열 문제입니다. 예전에 386 컴퓨터에는 쿨러가 없을 정도로 발열량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의 컴퓨터들에는 커다란 쿨러들이 적게는 1개에서 심하면 4, 5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발열량이 많다는 얘기고 쿨러가 없을 경우 100도씨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이러한 모듈들을 여러 개 묶어서 다시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다 보니 발생되는 엄청난 열들을 제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듈 하나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률이 5%란다면 10개의 칩 OA 모듈로 MCM 제조 시 불량률은 40%에 육박합니다. 마지막으로 MCM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좌측에 있는 8개의 칩을 우측에 있는 MCM 구조의 하나의 모듈로 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측의 칩들은 모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MCM으로 만들 경우 크기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벨 오브 패키징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패키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로 레벨,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을 거쳐 만들어진 모듈을 실장하여 카드나 보드 형태로 제작하는 단계가 3단계 패키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나 보드는 조립하여 최종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4단계 패키징이라 말합니다. 이제는 전자 패키징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IC 패키지들의 발전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 박, 단, 소화를 위해서입니다. 보다 가볍게, 보다 얇게, 보다 짧고 작게 전자기기를 만들고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품보다 보다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I/O 수를 증대시키고 I/O 간의 간격, 즉 피치 사이즈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IC 칩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패키징 기술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TH 방식에서 SMT 방식, 플립칩 본딩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부품을 함께 실장하는 SIPO와 MCM 등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가볍고
작고 다기능의 제품이 상용화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음에는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 기대됩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패키징의 진화를 잘 설명해주는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5년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는 하나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약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이 법칙은 무어의 법칙으로 명칭된 후 세계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는 S기업의 사장이 황해 법칙을 공표하기 전까지 약 40여 년간 정설로 굳어져 왔습니다. 쿠자빈스키의 법칙은 매년 I/O 수는 증가하고 피치 사이즈는 감소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인텔의 연구원이었던 무어의 법칙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신있게 외쳤던 황해 법칙은 삼성이 매년 2배로 용량이 증가한 메모리를 발표하면서부터 입증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황해 법칙이 메모리 산업의 정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SOC와 SOP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보다 진화된 형태의 패키징 방법이 SOC와 SOP 기술입니다. SOC는 하나의 칩 안에 여러 소자들을 집적시킨 형태를 말하고, SOP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여러 소자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SOC, SOP를 비교하면 위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작년 2006년 4월 동아일보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WSP는 웨이퍼 레벨 프로세시드 스택 패키지로서 웨이퍼를 얇게 띠닝을 하고 적층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한 SOP나 SOC보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킨 형태로서 여러 개의 칩을 쌓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칩을 적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웨이퍼 자체에 구멍을 뚫어 인터커넥트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자 패키징 기술에 대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 패키징 기술의 기초 및 종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딩 와이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